사람들의 혈액이 산성으로 자꾸 기울어 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온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무엇도 있어요. 한쪽에는 어두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에 알칼리성도 생기게 하시고 산성도 생기게 하셨어요. 산성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흔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양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질, 탄수화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섭취하다가 부족하니까 뭐를 찾게 됐어요, 사람들이요? 무엇을 찾게 되었죠? 비타민. 그 다음에 나아가서 미네랄. 그래도 부족하니까 또 뭐를 찾았을까요? 효소까지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혈액을 검사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성 혈액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이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산성화된 음식, 산성으로 만드는 음식을 이제 먹어서 그런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대부분의 음식이 우리 혈액의 질을 이제 좌우합니다. 그렇죠? 이제 병원에서는 흔히 이제 우리 피가 뼈에서 생성된다고 믿기 때문에 먹는 식사와는 피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현대의학이 그것을 주장해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무슨 조혈설이죠? 골수 조혈설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장 조혈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뱃속에 들어와서 뭐를 만들어요? 나쁜 피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피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선택이 우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속에 혈액의 pH라고 하죠. 그 pH라고 하는 그 수소 이온 산성 그 단위를 내가 중성으로 만들 것인지, 약 알칼리로 만들 것인지, 산성으로 기울어지게 할 것인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이야기들은요,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약간 화학 공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포 내과 외핵에 대해서도 삼투압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소 이온과 알칼리 이온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대한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화학에 대한 기초가 없으니까 이것을 쉽게 풀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다 공부했던 거니까, 그렇죠? 그냥 어느 정도 이해로만 하시기를 바라고요. 혈액의 산과 알칼리 균형을 유지하는 일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당뇨가 있는 분들, 아토피가 있는 분들, 암이 있는 분들, 위에 산이 과다한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산성체질이에요. 이 산성체질로 가다 보니까 우리 몸이 이제 망가집니다. 오늘 공부하다 보면 왜 내 손이 찼는지, 그리고 왜 내 배가 찼는지,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 아마 힌트를 찾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포에는 세포 내액과 외액이 있잖아요. 내액은 칼륨이 있고 외액은 나트륨이 있어요. 그 나트륨이 나트륨 펌프를 계속 하잖아요. 적혈구에서 펌프를 해가지고 세포 안에 있는 그 나트륨이 들어오면 계속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 나트륨 펌프가 잘못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많은 건강 지식을 이렇게 공부해도요, 야, 뭐 내가 한번 된장찌개 먹는 게 뭐가 해로워. 그렇죠? 한번 내가 새우젓갈 먹는 게 뭐가 해로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한번 육식하는 게 뭐가 해롭겠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문제를 야기시킬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고기 한 점이 간암을 발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혈액이 나빠 있었겠죠. 이제 우리가 그 알칼리와 산의 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음식의 소화 작용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오면 어떤 과정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요? 음식 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은요, 가공식품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웬만하면 어떤 식품이어야 돼요? 자연식품. 그렇죠? 그 자연식품의 공통적인 게 뭐죠? 무엇의 에너지를 받을까요? 무엇의 에너지를 받습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산소,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음식을 우리가 잘 섭취하고 소화시킨다면 우리 몸에는 반드시 있는 질병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음식의 완전한 소화와 완전한 영양 흡수는 혈액의 산과 알칼리 균형이 잘 유지할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일이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과일이 좋다고 했을까요? 뭐 과일 다 좋지만 어떤 과일들이 좋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과일들. 신과일. 아주 신 거. 그런데 이 신과일 레몬이 산이 이제 pH가 0에서 14까지라면 레몬이 한 2 정도가 됩니다. 엄청 많은 산이에요. 그렇죠? 식초, 레몬, 식초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그다음 토마토 뭐 쭉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꼭 산성 음식이라고 해서 몸에 산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야, 신 거 먹으면 내 몸에 산이 많이 발생하고 뭐 예를 들면 시지 않은 것들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육류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산성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엄청난 해를 끼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식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선 산과 알칼리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산이 있어요. 산. 어떤 산이 있죠? 가장 여러분들이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산. 무슨 산? 네? 젖산도 있네요. 그 다음에 우이산, 그렇죠? 염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산들이 많은데 이 산의 대부분의 성분들이 산성이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근데 이제 산은 보통 어떤 맛을 띨까요? 산은 새콤한 맛, 그래서 신맛을 띨니다. 근데 우리 몸에 이제 산을 자동차로 비유하면요, 이 자동차에도 산성 액체가 있어요. 자동차. 산성 액체가 뭐죠? 남자분들은 아실 수 있으세요. 자동차의 산성 액체. 뭐죠? 자, 뭐죠? 네, 배터리라고 하죠. 여러분, 그 배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용액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용액이 깨져버리면 사람의 손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요? 화상을 입어요. 그게 옷에 떨어지면요, 옷이 구멍이 나버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산성이기 때문에요.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액체가 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맛을 물친 그 맛, 다시 말해 그 물질을 형성하는 원소들 중에 하나가 수소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화학이 들어가죠. 수소. 그렇죠? 수소에 나오는데 이 수소 원자 하나는요, 수소 원자는 한 개의 양자와 그 주위를 회전하는 또 한 개의 전자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백과사전이나 네이버에서 보시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소 원자가 이제 한 개의 양자와 한 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수소 원자가 물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제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양자 하나만 남게 돼요. 하나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수소 원자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산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불안정 상태에 있는 이 수소 양자가 우리 혀에 자극이 되면 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산성이라는 뜻이죠. 산 쪽으로 관련된 부분이고, 이 수소 이온이 물 가운데 많이 증가하는 비율이 많을수록 쉬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이온을 물에 방출하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고, 그 물은 수소 이온의 용해되어 있으므로 산성 용액이라고 이제 우리 예전에 화학 시간에 좀 배우셨을 거예요. 반대로 알칼리는 산과는 반대죠. 반대인데, 흔히 여러분 알칼리 식품의 가장 적합한 식품 뭐라고 생각하세요? 알칼리 식품에 가장 적합한 것은요? 소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듐? 소듐은 나트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나트륨, 우리 알칼리에는 소금, 베이킹 소다 이런 거 있죠. 베이킹 소다나 이런 그 물질들이 이제 알칼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비누,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누가 나오기 전에 어떤 물이 있었어요? 양잿물도 알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항암 치료하는 분들에게 뭐 많이 드시라고 계속 하죠? 누룽지를 끓여서 많이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가 많아요? 알칼리가 많아요. 알칼리가 많으니까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자주 드시면 머리 안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몸이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소금 섭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금은. 자, 그런데 이제 이 알칼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산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완충이라고 하나요? 혹은 또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알칼리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알칼리는 여기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이런 걸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소금은 먹을 수 있지만 이 알칼리 중에 대부분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미량 무기질에 들어있어요. 미네랄이라고도 하죠. 요즘 많이 이제 그 사람들이 찾는 단어죠. 미네랄이 진짜 좋은 건데, 미네랄이 다 해서 16개나 돼요. 16개. 이거 찾아보면. 제가 나중에 이제 미네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알칼리 이온이요, 수소 이온을 수용했을 때, 그때 이제 두 이온은 뭘로 변하냐면 물로 변해요. 물로 변해서 그렇게 되면 두 이온의 가치는 사라져 버립니다. 중성이 되면은 알칼리도 아니고 산성도 아니고 pH 몇이 될까요? 7이 돼요. 7이 됩니다. 자, 혈액에 이제 그래서 이제 물은 어떻게 보면 수소 이온과 알칼리성 이온의 중화로 생성된 물질인데, 쉽게 말하면 물질인데, 이 물은 완전한 산이면서도 완전한 알칼리예요. 어떻게 쉽게 말하면 그냥 알칼리도 아니고 산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물은요, 중성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에 이 물은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금식할 때 뭐 많이 마시라 그러죠? 물 많이 마시라 그러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할 수 있는 가장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물질 중에 최고의 물질이 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숟가루, 프로폴리스, 골든실, 무슨 차가버섯, 뽕나무 이런 거 사실 다 필요 없어요. 물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물이 최고입니다. 물 없이 어떤 거 드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이 최고의 이제 기본의 해독제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깨끗한 물을 잘 마시면은 우리 몸 자체에서 그 물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만약에요, 이제 그 물은 중성인데 중성의 상태가 깨지고 산성과 알칼리 중 더 지배적인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있을 때에 그 물은 산성 용액 혹은 알칼리성 용액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요, 생존을 위해서 물처럼 산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닌 중성 체액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저희 지우는 게 없어서 휴지로 닦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좀 지루하시죠? 네. 0에서 14까지 이렇게 쭉 가죠. 그렇죠? 이쪽은 산이고 이쪽은 뭐죠? 알칼리죠. 근데 가운데가 7이죠. 근데 이 가운데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요? 중성인데 우리 체액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체액은 지금 pH 7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체액은 pH 7인데 혈액은 pH 몇일까요? 조금 올린 7.4예요. 네. 근데 신기하죠? 이건 약 알칼리예요. 그렇죠? 우리 몸의 피는. 그러니까 피 검사하실 때 진짜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약국에 가면 그 테스트 용지 있죠. 거기다 우리의 침이나 소변을 보면 몇이 나와야 7.4, 혈액이 7.4가 되냐면 6.4가 나왔을 때 혈액이 7.4가 돼요. 여러분 혹시 내 몸에 병원의 검사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냥 몸은 항상 나른하고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두통이 있고 한숨이 자주 나오고 하는 분들은 한번 그거 갖다가 해보세요. 실험해보시면 그 산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요, 우리 신장에서 자꾸 그 산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이제 그 산성과 알칼리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엔진이 돌아갈 때요. 혹시 서모스탯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서모스탯. 쉽게 말하면 냉각기. 무슨 역할을 하죠? 엔진의 열을 식혀주기도 하고 올려주기도 하는 그 서모스탯의 역할이 이제 그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그 장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하고 이제 우리 몸의 산을 조절하는 그 물질이 여러분 사실 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사실은요. 자동차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은 계속 열을 발산하고 탄산가스를 배출을 하는데 우리 몸도 열을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혈액이기도 하고 체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부분을 무엇으로 조절해야 되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로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이 산을 형성하는 음식, 고기나 인스턴트 식품이나 정제 식품들을 가공식품들 먹을 필요 없는 게 우리 몸에는 그 대부분이 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연소될 때도 산이 발생하고 또 우리 몸이 활동할 때도 산성이 이제 되고 노폐물이 계속 배설되죠. 그리고 인체 그 활동 자체가 유산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니까 우리가 구태여 산성을 형성하는 음식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뭐를 먹어야 돼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알칼리를 생성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단백질과 지방질이 분해되고 아미노산, 인슐린이 그 호르몬 효소 같은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독소를 가진 산성 물질이 이제 생기는데요. 그래서 혈액의 산성으로 증가되는 산을 조정하는 작용이 특별 작용이 없는 한 우리 몸 전체가 산성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칼리성을 꼭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음식이 알칼리성이 이제 많은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먹은 산성 음식들 가운데서요. 이제 먹은 산성 음식들 가운데서 단백질은 이제 육식이죠. 이제 육식, 그 동물성 단백질은 그 황과 인을 배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육식을 먹으면은 이 몸에 그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뭐가 생기죠? 더 피부에 염증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장 심한 것이 뭐냐면 계란, 우유, 그 다음에 고기, 뭐 닭고기 이런 것도 굉장히 산을 형성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유독한 이 강한 산들이 빨리 체외로 배출돼야 되는데 우리 산이 배출되는 기관이 이제 신장과 대장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산이 너무 세게 들어가니까 대장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독성 산성 물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대장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비시켜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산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먹는 음식까지 산성을 막 집어넣어 버리니까 사람의 몸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토피, 암, 당뇨, 그다음 또 뭐 위장병, 뭐 이러한 그 수많은 질병들에 걸리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산을 배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혈액 자체를 완충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혈액 자체를 알칼리로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혈액 자체에다가 알칼리성 음식을 섭취를 해가지고 혈액을 이렇게 그 pH를 올려가지고 배출시키면 그래도 안전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야채를 이제 섭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운동을 하면 여러분 뭐 활량이 커지죠? 네, 폐활량이 커지죠. 이 폐활량이 커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산책을 다니는 것보다 한 발짝을 가더라도 등산을 하셔야 돼요. 숨을 차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폐활량이 커질 때 이 가스 배출을 하잖아요. 몸에서요.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성 물질들이 가스로 교체돼서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몸의 원리들이요. 이 산과 알칼리를 조절하는 식사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산에 와서 좋은 음식 먹고 물 많이 마시면은 내 몸의 산성 물질들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알칼리성 몸으로 바뀌니까 날 손발도 따뜻해지고 두통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배도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위산 뭐 과다하거나 아니면 위산 결핍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잡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 이런 거 지식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산성 음식 막 찾아 먹고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아주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섭취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모든 영양소들이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음식이 좋다라고 해서 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때 몸에 고장이 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양파즙이 어디에 좋다? 들어보셨어요? 부추가 어디에 좋다?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마늘이 좋다. 네,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그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면은 우리 신장이 망가집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산성 물질들을 과다하게 신장으로 배출시키다 보니까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 자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노폐물들이 이 피부 곳곳에서 그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등산 가다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나오는 냄새는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위가 망가진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간이 망가진 냄새가 나기도 하고 항암 치료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 항암 치료가 많이 나오는데 이 머리하고 이제 밑에 항문이나 아래쪽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데 부분, 겨드랑이나 이런 몸 속에서 항암제 약이 거의 많게는 3년, 5년까지도 나와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계속 분비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늘이 좋다고 해서 계속 먹은 사람들을 제가 한번 유심히 이렇게 지켜봤는데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마늘 냄새 엄청 나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그 사람의 혈액이 굉장히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혈액 자체가 산성 농도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끈적거릴 뿐만 아니라 그 혈관벽에 혈액이 붙게 되는 그 마이너스 혈관이잖아요. 혈관과 혈액이 마이너스잖아요.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다녀야 되는데 붙어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 좋은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뭐가 망가지냐면 간과 위장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장은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지루한 거 싫어하고 일 많이 하는 거 싫어하고 같은 음식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김치, 그렇죠? 뭐 된장 이런 거 계속 먹는 이 음식들인데 이것이 어떤 음식과 물질과 만났을 때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바뀌지 않는 한 그 음식 자체들은 우리 몸속에
스트레스 물질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매일 그냥 우유하고 그 시리얼 타 먹고 하는 거, 이것도 위장을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되고, 특히 이제 자극적인 식품들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 혈액이 이 산성 쪽으로 기울어져서 아토피의 가장 큰 원인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에도요, 아토피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아시죠? 주변에 봐도. 옛날에는 아토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옛날에 없었죠. 당뇨는 있었어도 아토피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회가 먹거리가 바뀌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바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혈액이잖아요. 혈액이기 때문에 이 혈액이 산으로 기울어졌을 때 우리 몸에는 알레르기성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먹는 음식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 세포는 그대로 받은 원료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포에다가 잘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 생명의 화학 공장이 우리 몸 안에도 있어요. 생명의 화학 공장. 뭘까요? 예? 신장. 아니, 생명의 화학 공장. 간. 네, 그 간도 있을 수 있지만 물론 다 포함이 되지만 그냥 더 아주 단위를 작게 말하면 세포예요. 우리 세포는 생명의 이제 최소의 단위인데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의 화학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는 다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몇 개나 있나요, 우리 세포가? 우리 세포가 안 세봐서 모르겠죠. 그냥 한 60쪽에서 100쪽에 있다고 하니까 학자들의 말을 그냥 이렇게 믿는 거지, 몇십 년 후에 나가면 야, 우리 세포가 거미 다리처럼 바뀌었다 해서 10쪽에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도 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현재는 세포가 학문적으로는 60쪽에라고 말하는데 이 세포가 다 독립적으로 있는데요.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화학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 세포는 67%가 물이고요. 29%가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가 미네랄이에요. 근데 이 4%의 미네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4%의 미네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의 산성을 알칼리로 기울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혈액의 알칼리가 pH 7.4가 돼야 되는데, 그 7.4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대천 해수욕장 가시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을 찍어서 맛보시면 그 혈액의 7.4의 농도와 비슷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세포가 공장이라면 이 공장에 필요한 뭐가 있어야 돼요? 세포가 공장이라면 공장에 필요한 뭐가 있어야 돼요? 원료가 있어야 되죠. 네. 그럼 우리가 그 원료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세포가 필요로 하는 그 원료가 무엇인가? 우리 세포들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우리 몸속의 영양과 기능을 이렇게 골고루 이제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이 세포가 필요로 하는 이 원료는요, 가장 세포가 필요로 하는 원료가 이제 간단해요. 뭘까요? 가장 간단한 원료가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이 물이 없으면 우리 세포 내에 합성된 물질과 노폐물은 세포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 물을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하루에 물을 여러분 한 몇 리터 정도 마시세요, 요즘에?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십니까? 1.5리터. 네. 대개 한 8컵 정도 물컵으로, 그러니까 2, 8에 16, 뭐 1.5리터, 6리터, 2리터 사이를 마셔주면 좋은데요. 이 몸의 그 체구와 맞춰서 이제 물을 마셔주면 더 좋습니다. 비대한 분은 물을 조금 더 마시시고, 아주 왜소한 분은 좀 덜 마시고, 거의 1.5리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이 세포가 필요한 물질이나 세포 내에서 합성된 이 물질과 노폐물은 세포막을 통해서 출입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세포를 두르고 있는 세포 외액이 산에서부터 중성의 선을 넘어서 알칼리성 상태에 있지 않으면 인슐린 호르몬이 작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당뇨병 걸리면 뭐만 생각해요? 당뇨병 걸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뇨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천에서 오신 사모님 당뇨가 있다고 하면 뭐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뭐만 안 먹어야 된다 생각해요? 야, 꿀 먹으면 안 되고 설탕 먹으면 안 되고 과일 먹으면 안 되고 단 것만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꿀 드리잖아요. 그렇죠? 당뇨를 찾기 위한 것은 단 거 안 먹는 게 원칙이 아니라 몸의 세포를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 외과 세포 내액의 삼투압도 중요하고 세포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인슐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그 세포의 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를 많이 해야 돼요?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시면 우리 세포들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운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발전기들이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이 차이예요. 여러분 똑같이 산에 올라가도 힘든 분이 있고 숨이 차는 분이 있고 숨이 안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게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세포가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활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뭐를 많이 먹어서 세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계속 극복을 하고 노력하면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개선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이 과다하게 되면 인체 산과다의 상태가 오래 가다 보면 이 세포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얼마 안 가면 병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분들이 계시면은 절대 주지 말아야 될 음식이 피자, 그 다음에 햄버거, 그 다음 인스턴트 식품, 제가 좋아하는 빵들 이런 거 절대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먹이잖아요. 그럼 피부 세포 자체가 어렸을 때는 그것을 굉장히 잘 흡수해버려요. 흡수해버렸을 때 그것이 여러분 습관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이 되잖아요. 그 우리의 피 속 세포 속에 체질을 형성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무슨 체질이야 하는 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온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유 수유를 할 때 내가 채소를 많이 먹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를 많이 먹어요? 채소나 과일을 좋아해요. 우리 시연이하고 아들도 그래요. 시온이는 과일을 많이 먹어서 진짜 과일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시연이는 다른 거를 먹어서 그걸 더 좋아합니다. 곡식이나 이런 것들. 과일을 별로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감자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가 먹은 것이 양수를 통해서 태아가 받아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할 때는 절대 항생제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사를 맞으면 애기가 먹으니까 그거 이제 못 맞게 하는데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항생제 주사를 맞으면 아기에게 젖을 안 먹게 하고 우유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 분유를 주잖아요. 그런 원리인데요.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꾸 산성을 형성하는 음식들을 계속 먹다 보면은 과자 같은 거, 그러니까 죽은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를 가장 많이 먹여야 되냐면 알칼리성이 많은 과일을 많이 먹여야 돼요. 그냥 과일 주스도 뭐 청량 음료 말고 짜가지고 그 과일을 계속 먹이다 보면 아이의 몸이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으로 기울어져 보면은 나중에 자라나면서 대부분이 이제 아토피나 이런 질환에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산성으로 기울여진 그 음식이나 우리 몸이 이 대장이나 간이나 췌장이나 심장을 순식간에 망가뜨려요. 흔히 이제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약한 기관을 갖고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 간, 아니면 어떤 분은 뭐 세포, 어떤 분은 뭐 위, 어떤 분은 신장. 그렇죠? 약한 부위를 갖고 태어났다가 산성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약한 부위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때 그 약한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거기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병이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또 생겨요. 우리 몸의 균형을 잘 잡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자꾸 산성 음식을 아예 끊어버리고 산을 형성하는 음식을 끊어버리고 알칼리를 형성하는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토피도 해결되고 암도
폐기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무슨 물이 많이 팔려요? 알칼리수가 많이 팔리잖아요. 사실 근데 알칼리수 안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수를 마셔도 그 물 자체는 중성이지만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정화작용을 다 해버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알칼리 이온수를 먹어야 될 때는 우리 몸 자체가 그것을 흡수하지 못할 때 그때 필요하지 전혀 알칼리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산 과다의 상태가 오래 가다 보면 위궤양, 그렇죠? 이 산이 위에 있으면 위궤양이 생기고 소화불량, 소화기 질환을 유발시키는데요. 우리 산의 이 완충을 위해서 알칼리성 물질이 우리 몸에서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병이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굉장히 다 똑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원리가 고기 많이 드시면 칼슘이 많이 섭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간다 그러죠. 우유 많이 드시면 무기질이기 때문에 유기칼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오히려 또 칼슘이 빠져나와서 그 우유를 소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성을 알칼리로 바꿔야 되니까 내 뼈에서 자꾸 뺏어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몸이 약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그 식욕이 내 몸을 쫙 깔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치료하다가 돼지고기 한 점 먹고도 피토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개고기 드시고 한 3일 안에 돌아가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먹고 싶어서 개고기를 왕창 드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분이 아닌데 어떤 분들은 20일 만에 돌아가신 분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몸이 약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알칼리성을 뼈나 우리 몸에서 빼내다 보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다운되겠죠. 효소나 효소 결핍, 알칼리성 결핍이 되다 보니까 그냥 사망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큰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건강식에 대한 것은요,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에서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태양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얻고 그것을 특이한 방식으로 저축한 식품들을 우리가 먹었을 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음식이 있고 살아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효소가 있는 음식, 효소가 없는 음식 이렇게 말하는데 신선한 과일과 곡식, 견과류 이런 것들은 우리 산을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는 기적적인 회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식물들을 먹었을 때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는데 어쨌든 설탕 같은 거 진짜 안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설탕 안 좋다고 다 아시죠? 안 좋은 거. 예를 들면 설탕 같은 경우는 매일 먹게 되면요 우리 인체에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탕을 많이 먹으면 뭐가 빨리 썩어요? 이빨이 빨리 썩는데 그 단 것이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탕의 그 성분 자체들이 칼슘을 빼앗아서 산성을 알칼리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뼈가 빨리 썩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설탕을 한 2숟갈 정도만 먹어도 우리 몸의 무기질의 균형들이 완전히 깨지기 때문에 설탕을 여러분 수저로 하루에 한 2숟갈씩 계속 퍼드시는 게 내 몸을 가장 빨리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빨리 망가지는 게 설탕 섭취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만큼은 안 먹어야 된다? 설탕만큼은 무조건 여러분 끊으셔야 됩니다. 고기 한 점보다 설탕 한 숟갈이 훨씬 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공부한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힘든 내용일 수 있지만 그 결론은 뭐냐면 이 산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산성화는 음식으로 막을 수 있고 우리 몸의 이제 자연 치유 역시 알칼리 상태가 우리 몸에 지배했을 때 수면 유도나 우리 몸의 모든 건강들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